안녕하세요. 경영정보 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12장 정보 기술을 통한 경영 혁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이제 경영 혁신의 개념하고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한 챕터로 다뤄지게 돼 있는데 리엔지니어링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 등장 배경,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원칙, 리엔지니어링의 적용의 예, 그 다음에 추진 절차, 또 마지막으로 실패 요인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영 혁신의 개념에서 이제 개념 정립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각 기업에서 경영 혁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그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 혹은 과정을 의미하다. 다시 한번 경영 혁신이라는 거는, 이 말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그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 혹은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예를 들면 리엔지니어링, 기업이 이제 경영 혁신을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 한다든가 종합적, 전사적 품질 관리를 한다든가. 밑에 보시면 경영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경영 개선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요 말에 대해서 이제 박스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프로세스 개선하고 혁신, 지금은 경영 혁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시면 변화의 수준을 프로세스 개선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경영 혁신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으로 하게 됩니다. 변화의 수준을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출발점은 프로세스 개선은 기존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거고, 새롭게 혁신하는 거는 완전한 제로 상태에서, 그죠? 기업을 다시 제로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화의 빈도. 프로세스의 개선은 뭐 일회나 지속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프로세스 혁신은 일회성입니다. 그죠? 한 마리 다 뜯어고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개선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짧아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되지만, 혁신의 경우에는 그죠? 한 번에 확 뜯어 고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에 그 참여 방식은 프로세스의 개선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로부터 이제 하나씩 밑단부터 이제 뭐 잘못된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거고,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개념은 하향식입니다.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샥 다 밑에까지, 그죠? 싹 뜯어 고치는 그런 방식이고, 전형적인 적용 범위는 프로세스 개선 당연히 어떤 일부분,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 개선할 부분들만 고쳐 나가기 때문에 그 폭이 좁거나 기능 내에 있다고 하면, 반면에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거는 되게 그 뜯어 고치는 게 넓고 여러 기능들에 걸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위험 부담, 기업에서 프로세스 개선은 뭐 보통입니다. 뭐 어느 잘못된 부분들만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프로세스 혁신은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잘못됐을 경우엔, 그러니까 미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지원 수단은, 프로세스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인 통제를 통해서 하는 반면에, 프로세스 혁신은 정보 기술을 가지고 확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의 유형은 이제 문화적이다. 그리고 뭐 이거는 문화적이고 구조적이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뒤에 이제 코닥의 예도 나오는데, 코닥이라는 회사는 벌써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그죠? 일본 기업이었죠. 필름 회사 만드는 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세스 개선하고 혁신은 말 그대로 단어에서 보세요. 개선은 어떤 부분을 일정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혁신이란 건 뭐예요? 완벽하게 그냥 다 엎어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경영 혁신의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 혹은 과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BPR, 그죠? 우리 어디 들어본 것 같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이, 리라는 말이 접두사 리가 다시란 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뜯어 고친다 우리말로 하면. 여기 앞에 뭐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비즈니스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BPR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그죠?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삭감하고 동시에 시장의 대응 시간 단축 그리고 품질 및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경영 혁신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햄머의 리엔지니어링의 정의는 비용이라든가 기업에서 품질, 서비스, 신속성 등과 같은 주요 경영 성과 지표에 있어서 극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제고해서 근본적으로 영업에서 시작해서 재설계하는 거. 그래서 주 키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 삼성하고 효성이 들어가 있죠. 뭐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베트남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우리한테 서운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항공이었나 이게 날아가고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게 되게 결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도 아마 거기 공장이 있어요. 아주 크게 있고 효성도 있는데 효성도 거기다가 효성그룹도 더 증축하려고 했는데 국내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또 확 뜯어 고치는 경우에 그거는 그죠? 거기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죠? 이게 좀 예외 상황인데 아마 거기서 더 크게 넓히려고 했었는데 거기다 공장을 짓지 않고 국내에 짓기로 지금 결정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그건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어떻게 리엔지니어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고요. 주요 이 키워드는 주요 핵심 문제는 이제 나의 기업을 보고서 근본적으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거를 이 계속 가다가는 더 적자가 나니까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안정성이 없으니까 다시 재설계하는 거고 그 기존에 뭔가가 잘못 돌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의 발전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전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혁신이기 때문에 0점 출발이란 말은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기업을 다시 분석을 해갖고 0점에서부터 다시 여러분들도 이건 뭐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가? 그랬을 때 한 번 정도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 뜯어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극적인 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뭐 기업이나 우리 인생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케팅 요소로 얘기하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뜯어 고치려면 여러분의 수학 분석하시면 수학 알죠? SWOT 들어봤죠? 마케팅 배우고 있나요? S가 뭐예요? 스트렝스죠, 스트렝스. 나의 강점이 뭔지. W는 뭐예요? weakness, 약점. O는 뭐예요? opportunity, 나의 기회 요소는 뭐고? T, threat, 위험 요소가 뭔지를 딱 분석을 아주 자기 자신을 사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또 수학 분석을 하시라고 기업에서 들어갖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잘하면 되고 약점인 경우 그죠? 이런 것도 보완하고 또 OT, O하고 T는 어떤 외부 환경 요인이 많잖아요. 내가 만약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데 나는 다른 거는 다 학문적으로 잘하는데 뭐 외국어 능력이 떨어진다. 그 위크니스잖아요. 나 약점이잖아요. 그럼 그 약점을 살리려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 분석을 해서 근데 아파트는 나의 기회는 뭐냐 근데 집안이 예를 들어 부모님 돈이 좀 많으시고 나한테 기회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돈이 없어 스트레스 나한테 위협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전략을 세워야 되죠. 내가 외국어를 공부를 하기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랬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서 좀 더 내가 나의 삶을 기업이면 우리 기업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죠? 확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죠? 뭐 잠시 그냥 우리 개인 삶과 기업이 같은 내용이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 중심입니다. 프로세스 중심. 뭐 세계적인 기업들의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서라고 돼 있는데 그 과정들이 뭐냐면 뭐 IBM 다 아시죠? 그냥 우리나라 삼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얘들 뭐 보면 대기업이니까 그죠? 뭐 시장 정보 수집하거나 이거 중요하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선두로 나가려면
시장 선정,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뭐 서비스 개발, 생산 뭐 등등등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서였고 제록스 아십니까? 제록스? 제록스하고 브리티스 텔레콤이 통신회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각 기업마다 주요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뭐 삼성, LG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제는 외국 기업 안 들이대도 돼.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하기 때문에 뭐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죠?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일 주요한 어떤 과정들이에요. 기업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BPR을 하려면 제대로 싹 뜯어 고치려면 분석이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요 회사들의 기업들의 어떤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잠시 언급한 것 뿐이고요. 그러면 이 BPR의 등장 배경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그죠? 산업사회로 넘어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가 갖고 지금은 벌써 4차 산업으로 와 있습니다. 그죠? 뭐 요거를 이게 보시면 이 BPR의 등장 배경이니까 우리 이전 단계들 산업화 사회 16세기부터 산업화 사회가 됐죠. 영국에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이전은 이제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대량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죠? 매스 마켓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공급자 중심일 때는 만약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급자가 그냥 대빵, 그죠? 갑이야 갑, 그죠? 그 생산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서 물건을 많이 찍어낼 수도 있고, 그죠? 적게 찍어낼 수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 산업화 사회 때는 어떤 기계를 통한 생산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왔을 때 단순했습니다. 그죠? 이게 쫙 발달하면서 정보화 사회는 넘어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존 전 시대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이 정보화 사회 때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량 마켓이었던 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마켓으로 바뀌어요. 개별화된 시장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소비자 중심이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제가 뭐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볼펜 같은 거 하나를 이건 어디 거냐 몰라 일본 거네 있네. 욕하지 마십시오. 3대 일본 거네. 예전에 우리나라 뭐 모나미 볼펜이면 모나미사에서 그냥 대량으로 팡 찍어내면 우리 소비자는 그 고를 권한도 없어요. 이때는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볼펜을 사다 쓰는 것만 해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화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고객의 니즈와 원치에 맞춰서 막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생산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서 이게 이 마켓에 뿌려졌지만 이제 전문가의 생산성 그죠? 이 개별화되면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맞춰줘야 되고, 그죠? 커스터마이즈드라고 그러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소비자 중심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위한 업무의 혁신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전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우리 지금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또 발달이 이 당시만 해도 또 물론 이제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이게 넘어갔단 말이지. 4차 산업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4차 산업사회가 뭔지도 지금 이게 개념을 못 잡을 수도 있어. 어? Anyway, 하여튼 요 자료를 보시면 지금 시대는 또 달라요. 정보화 사회요. 물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5G 시대 그래갖고 뭐 이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죠? 정보 같은 것도 그죠? 하여간 이 BPR의 등장 배경은 이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 물리적인 환경의 그 산업 구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등장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기업에서 사회 자체가 이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로 갔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으로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확 바뀌는 겁니다. 그 보시면 BPR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이제 업무의 통합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잘 들으시면 각 그 기업마다 막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통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때는 통합되어 있다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분업화됐다가 예? 근데 이제는 다시 리엔지니어링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를 이걸 통합화시킵니다. 나눠져 있던 게 그러니까 전 시대까지는 앞서 보여드린 이때까지는 이게 쪼개져 있는 게 더 좋았어요. 체계적으로 가는 게. 근데
이 시대로 딱 가면서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다 업무를 통합화시킵니다. 그래서 주기 시간 단축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분산 자원의 중앙 집중적 관리. 그전에는 다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분업화시켰던 거를 한 곳으로 몰아다 보니까, 그죠? 이게 쪼개져 있는 거니까 비슷한 것들을 막 통합시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불필요한 건 없애버리고, 인원도 단축시키고, 부서도 단축시키고, 예, 이런 거. 뭐 제가 뭐 지난번에도 수업할 때 잠시 언급한 것 같아요. 뭐 기업에서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재무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 괜히 뭐 이중으로 돈 나가다니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그 여신 관리 같은 거잖아요. 돈에 대한 관리만 한 팀에서 딱 해버리면 되는데 뭐 회계 따로 재무 따로 이게 막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근데 그게 통했던 시대가 있고 지금은 다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나를 통합화시키는 거 이제 그 BPR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된 자원을 중앙 관리를 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패럴럴 병렬 방식의 업무 처리, 순차적인 기능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필요시 기능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이제 패럴럴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렬 방식은 하나하나씩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병렬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파트에서 한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의 병렬식 처리로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BPR의 적용의 예인데 그냥 예를 들게요. 뭐 IBM 크레딧이니까 이거 그냥 IBM 컴퓨터만 아니라 IBM 크레딧은 이제 저기죠. 금융회사죠. 금융회사. 근데 뭐 하여간 그 당시에 얘들이 하는 게 이제 뭐 대출 업무라면 혁신의 성과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한 7일 걸렸나 봐요. 뭐 대출 업무하는 게. 근데 혁신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들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제 기존에 얘들이 썼던 게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7일 했던 거를 새 정보 기술 도입합니다. 처리 전담자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새 정보 기술을 도입해서 시간을 확 줄인 거. 코닥, 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세대는 후지 필름, 코닥 필름이 아직 그 전에 우리가 카메라 시대 때는 말이죠. 예? 그때는 최고였습니다. 제일 많이 최고, 그쵸? 일본 기업인데, 근데 얘들이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도 막 찍잖아요. 그죠? 그걸 상상을 못 했다기보다도 이렇게 빨리 뭐 되겠어? 뭐 이렇게, 시장 그 상황을 파악 못 하고 있다가 무너진, 어찌 보면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카메라에다가 필름 넣어가지고 그저 찍고 또 사진관 가서 인화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여러분 컴퓨터 찍어서 바로 연결하면 프린팅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대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걸 못 따라가는 회사가 코닥입니다. 코닥, 후지필름, 그다음 게임 회사는 닌텐도라고 하십니까? 닌텐도?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얘들도 멍 때리다가 그러니까 세계 1위 했던 기업이 그냥 다 무너진 겁니다. 하여튼 근데 잘 나갔을 때 보면 얘들도 주로 업무가 제품 개발 업무라고 돼 있는데 코닥 회사가 크니까 뭐 70조에 걸린 걸 38조로 단축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뭐 어떤 정보 기술 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뭐 캐드나 캠 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새 정보 기술 사용해서 이렇게 시간 단축했고, 포드 자동차는 아시죠? 포드 대상 프로세스를 이제 구매 업무를 50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원을 감축한 거예요. 그럼 기업에서 돈이 들 나가겠죠. 이 당시에 이분들은 이제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포드 자동차에서 썼는데 이제는 새 정보 기술인 공유 데이터베이스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뭐 그런 얘기만, 이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뮤추얼 베네피트 보험회사도 뭐 보험 증권 발급 업무를 2달에서 2시간 단축했고, 얘들도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앞서 나와 있는 포드 자동차처럼 통합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뭐 전문가 시스템 이런 거를 다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간을 세이브했다.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한 어떤 결과입니다. 이제 IBM사를 보면 이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에는 고객이 있고 영업사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크레딧 사니까는 뭐 돈 빌려주고 이런 거예요. 뭐 대부업이겠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럼 고객이 영업사원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프로세스가 뻔하잖아요. 이렇게 전화해갖고 회사에다가 이분의 뭐 내용을 얘기하면 신용 담당 부서로 연결되고, 여기서 또 운영 부서로 가서 또 이윤 책정 담당자 이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다 정리하겠죠. 그리고 사무 직원이 다시 영업사원한테 연락해서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요 뒤에 부분들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다 통합시켜가지고 종합 업무 수행자 하나만 탁 나가지고 말이에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뭐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림 보면, 그러니까 이 이론적 핵심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죠. 이거를 확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이런 부서들을 없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예로 지금 제가 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게 없었을 당시에는 우리 유튜브 뭐 이렇게 활성화된 지 뭐 몇십 년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없었으면 난 못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 강의 딱 이렇게 촬영하고 그냥 바로 컴퓨터로 올리면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기술 발달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을 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거, 물리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게 싹 틀어졌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가능한 것입니다. 하여튼간 여기 그림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기존의 어떤 이게 분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로 탁 뭉쳐버린다라는 거,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핵심 어떤 내용입니다. 코닥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이제 직렬식으로 카메라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제조 설비를 설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패럴럴, 아까 말씀드린 것 동시에 이게 같이 진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켰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고치느냐, 그게 아니고 뭐 이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기업에 대상 프로세서를 선정합니다. 이게 딱 보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행 프로세서 자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걸 막 뜯어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세스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죠?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변화 모형 개발도 해보고, 이게 다 끝나면 실제로 구현시키고 운영하고, 뭐 이 단계를, 추진 절차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것입니다. 뭐 좌우단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어, 내 기업, 내 회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쫙 해서 현 시대에 맞는, 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방향으로, 그죠?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싹 뜯어 고치는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보 기술을 인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해가지고 봅시다. 업무 조직화의 구규칙, 옛날 규칙, 그 다음에 정보 기술 분야, 업무 조직화의 새로운 규칙, 신규칙,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변화 살펴보시면, 예전에 업무 조직화의 어떤 예전 버전의 규칙은 정보는 한 번에 단지 한 장소에만 존재한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에 뭐 이렇게 막 각 부서마다 컴퓨터가 있어도 이 정보가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제 방에 있는, 제 부서에 있는 컴퓨터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장소에서만 보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보기술 분야에 공유화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한테 제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첫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여러 사용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러 사용자가, 여러 공용자가, 그죠?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장시켜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제 컴퓨터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싹 다른 부서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조직의 신규칙은 정보는 필요시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전에 한 곳에서만 이렇게 받아서 내 컴퓨터에만 저장을 했다라면, 이제는 정보 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접근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렬 처리가 병렬 처리로 바뀌면 여러 군데서 한 번에 딱 이렇게 동시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병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 간 서류 이동이 없죠. 이쪽 서버 컴퓨터에 접근해가지고 싹 가져가면 되니까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분업화 업무를 통합시킬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새롭게 발달된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예, 죄송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전문가만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전 시간에 강의했던 전문가 시스템, ES라는 정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전문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들어왔으니까. 그 업무의 조직과 신규칙에는 일반직도 전문가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사용하면 되니까, 그죠? 일반 직원들도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특정 부서만 모든 의사결정을 했는데, 관리자만 했는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것도 앞선에 있는 전문가 시스템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의사결정은 모든 부서나 부서원이 업무의 일부분이 되면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일선 직원들도 각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수월해졌고, 또 처리 전담제가 가능해졌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집중화와 분산화 중 하나를 선택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집중화를 시키느냐 분산화. 근데 통신 네트워크 장비라는 걸 사용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혁신적인 변화가 왔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죠? 집중화 시켰을 때 뭐 둘 다 분산화 시켰을 때 이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니까 기업의 경쟁력은 또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매기 기능 없이 직접 거래도 가능하게 됐고, 뭐 이런 내용들. 다음에 현장 사원들도 사무실이 필요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이제 무선 데이터 통신하고 휴대용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뭐 현장 사원들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됐고, 뭐 현장에 가서도 즉시 정보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나 즉석에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의 변동이 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 접촉도 어떤 대화식 비디오라는 어떤 정보 기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있고, 효과적 의사소통과 고객 서비스 접촉, 지금 뭐 우리 이 촬영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줌 수업하는 거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정보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뭐 시간과 저기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요. 그죠? 장소가 딴 데 있어도 기존에는 만나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이렇게 됐다. 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거, 자동 식별과 추적. 야, 이거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알겠죠? 우리나라 보시면 알잖아요. 사물 하니까. 사람이나 물체의 사물이면, 그죠? 이제 이태원 그때 뭐 클럽에 문제 됐을 때 막 처음에 애들이 신고를 안 하니까 막 그 카메라 동선부터 그냥, 그죠? 뭡니까? 그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갖고 경찰하고, 그죠? 또, 뭡니까? 그 신용카드 어디 긁었는지 싹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 다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은 주기적으로 수정을 했었어요. 맨날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간 정해놓고 어떤 거를 수정했는데 이제 고성능 컴퓨터들이 와서 그죠? 계획은 뭐 금세 그냥 즉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조업체 생산 일정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뭐 여기 나온 되게 일반적입니다만 여러분 보고도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정보 기술 발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 뭐 이런 내용들 이론적으로 좀 참조하시고요. 이겁니다. 이게 그 정보 기술하고 경영 혁신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정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경영 혁신이 가능하게 될까? 지금 앞선에 설명했던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보 기술이라는 게 발달해서 경영 혁신의 촉진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경영 혁신은 또 이제 정보 기술의 구현 도구로서도 활용되고 그래서 이거 일단 퀘스천입니다. 경영 혁신의 정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까?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게 기술이 발달해야 그죠? 혁신도 오는 겁니다. 그죠? 혁신을 기술 발전 없이 막 해버리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거든요. 그죠? 이게 적절하게 또 앞선에 말씀드린 어떤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닛산하고 좀 뭡니까? 뭐
유니클로 뭐 이런 데 다 철수했나? 닛산도 이번 자동차 국내에 있던 기업들 다 지금 철수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그죠? 그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다 뜯어 고쳐야지 뭐. 국내에서 철수했다면 국내에서 이제 못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약간 얘는 좀 다릅니다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거에 맞춰서 막 기업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여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BPR도 실패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실패 요인하고 해결 대책을 뭐 몇 가지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앞선에서 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BPR의 인식 부족에 개념이 부족하게 돼버리면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앞서 이제 코닥이나 후지필름은 안 나왔는데 이런 회사들, 닌텐도 이런 데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만 시장 변화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예? 그 세계에서 막 거의 1등이었죠. 코닥, 후지필름들 이게 잘 나가던 기업이 세상 변화에 발맞춰 못 나가는 바람에 PPR도 못하고 그냥 내려앉아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 대책은 당연히 그 BPR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실패 요인 중 두 번째 보시면 대상 프로세스의 불명확.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업을 운영하든 뭐 하면 크게 전반적인 것도 흐름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회사의 각각의 파트별로 이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쭉쭉쭉 이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도 확실히 돼 있어야 되고 오너들은 말이죠, 그죠? 그 프로세스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게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 대책은 대상 프로세스를 명확히 꼭 필요한 것만 딱 선정을 해야죠, 그죠? 그냥 뭐 두리뭉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막 중첩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하나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괜히 쓸데없는 서브로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돈이 나가버리니까. 다음에 현행 프로세스 분석에 과도한 시간이 소모된다라고 돼 있어요. 실패 요인이 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속 정확,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해결 대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프로세스를 신속히 이해해라. 이 말은 뭐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계획 일정을 쫙 짜놓고, 그죠? 그 기간 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쫙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설렁설렁 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패 요인 중에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다. 이거는 뭐 BPR의 실패 요인이라기보다도 회사 전체에 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업무와 조직의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패 요인 중에서 소극적인 프로세스의 재설계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파워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자료로 보고 얘기합니다만 실제 돈이 들어간 기업을 막 뜯어 고치려고 할 때 이렇게 쉽사리 그죠? 비용이 발생하는데 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해결 대책은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프로세스 재설계를 시도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실패 요인 중에 어떤 거를 고쳤으면 약간 좀 테스팅도 거치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 시연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구현 전에 미리 아이디어와 세밀한 테스팅이 필요하다. 뭐 이 말도 맞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때로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말이죠. 미리 뭐 다 이렇게 구현 전에 아이디어 같은 거 세밀하게 디테일 다 해갖고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저 역시 그러고 뭐 저도 뭐 펜션업도 해봤고 하다 보면 뭐 자본이 많이 빵빵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게 머리가 뛰어나고 이러면 탁탁탁 하면 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사람이 그냥 일단 진행을 하면서 또 해결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하여간 이건 뭐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시간을 끌며 리엔지니어링 추진.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거는 저희 동감합니다. 난 무엇을 해야겠다. 우리 기업은 뭔가를 고쳐야겠다 하면 딱 마음을 먹었으면 그죠? 어, 딱 어떤 일정을 딱 잡아놓고 그죠? 어떤 범위라든가 시간을 딱 잡아놓고
세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그냥 시간을 끌면 좀 게으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여러분의 개인사나 회사나 똑같습니다. 시간 질질 끌면 이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을 잃지 말고 적용 범위를 좁게 잡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는 거. 그 다음에 또 실패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결여된 또 구현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실현 가능한 거를 잡아놓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현실성도 없는 거를 뭐 구현하겠다고 뭐 덤벼드니까 시간도 뺏기고 돈도 나가고 그죠. 그래서 신속하고 즉흥적이며 반복적으로 교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 요인이 가장 큰 게 이제 조직원들의 어떤 관점이나 필요를 무시하고 막 해버리면 또 안 되죠. 내가 그냥 뭐 그거 다 뜯어 고친다고 막 거기서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있고 그죠? 이런 거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짧지만 좀 강렬하게, 그죠? BPR, 뭐, 기업에서, 여러분이 뭐, 자료 내용도 짧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 뭐, 이 내용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이론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 인생도, 이것처럼 BPR, 한번, 그죠? 적용시켜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지금 내 상황에서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식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